예, 언제나 신문에 좋은 내용, 좋은 정보를 읽어주는 남자 장두식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한국 때리기에 나선 한한령 오히려 경쟁력을 더 키웠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발표 이후 한중 관계는 소용돌이를 쳤다.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비공식적인 보복 조치와 불매 운동, 차별 공세를 퍼부은 탓이다. 한국 연예인이 등장한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K 콘텐츠 상영, 공연과 광고, 양국 공동 제작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고, 중국 내 한국 화장품 판매의 급감과 한국의 식당 폐업이 잇따랐다. 사두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고 철수를 결정했다. 2017년 3월까지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까지 중단돼 한국 관광 면세점 업계와 서울 명동 같은 상권이 휘청거렸다. 7년째 진행 중인 한한령은 중국 측 의도대로 한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 사업으로 큰 돈을 벌던 한국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회사들이 주가는 예상대로 폭락을 했다. 이제 한류는 끝났다는 탄식과 비관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한한령에 따른 벼랑 끝 이기를 거뜬히 이겨냈다. 중국인 취향에 억지로 맞추고 그들의 간섭을 수용하던 제작 방식을 벗어던진 게 승부수였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수출입은행 해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한령을 계기로 K 콘텐츠는 동남아와 북미, 유럽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2016년 60억 달러이던 K 콘텐츠 총 수출액은 2021년 124억 달러대로 5년 만에 배 넘게 늘었다. 중국인 멤버가 없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세계 1위에 올랐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사관왕 수상,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6개의 부문 석권도 이어졌다. 신규 진출 대신 기존 상품 재판매와 홍콩, 대만 등 주변부터 공략이 힘쓴 결과 K 콘텐츠의 대중 수출액은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해 4년 만에 2.5배 늘었다. 2015년 51개국이던 K-팝 수출 대상국은 6년 후인 2021년 말 148개 국가가 되었다. 또 여행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실제로 2016년 806만 명에서 이듬해 417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3년 만에 충격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2019년 중국 관광객은 602만 명으로 75% 수준을 회복을 했고, 같은 해 방한한 외국인 총 관광객은 한한령이 터진 2017년 대비 420만 명으로 넘게 이렇게 늘었다. 관광연구원 관광정책 실장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 대신 중국인 개별 관광객들을 꾸준히 유치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두세 배 늘리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편 덕분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시장 다변화로 체질을 개선했다. 일례로 2017년 초에 3국 4개이던 롯데 면세점의 해외 매장은 이달 현재 6개국으로 13개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한령이 터진 2016년에서 2018년에도
회사 총 매출은 줄지 않았다며 동남아 또 호주, 뉴질랜드 진출로 경쟁력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말 한마디로 사업 자체가 붕괴되는 중국의 민낯을 한국 기업들이 확인한 점도 또 소득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가장 첨예한 경합 관계에 있는 중국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유무형의 압박과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한 기업은 126개국 중 97개가 중국 진출했던 기업이라면서 특히 한한령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중국 탈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한한령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반면 중국은 한국 때리기라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한령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예로 중국 내 K 콘텐츠 호감도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80에서 90%포인트 상승을 했고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일부 호들갑과는 달리 차찬속 태풍에 그쳤다. 오히려 한한령에 대한 역풍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한국 국민이 한한령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2019년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통과와 신장 이구르 인권 탄압, 늑대 애교 공세까지 터지면서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고조되었다. 미국 조사기관 퓨어 리서치는 2015년 37%이던 한국 내 반중 정서가 2017년 51%로 올랐고 2022년에는 80%를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 중 10명 중에 한 8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양국 수교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한 중국 학과 교수는 중국에 대해 한국인의 멀어진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돈으로 환산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런 점에서 한한령은 중국의 명백한 정책적인 실패라고 말했다. 한한령을 통해 중국은 문화 교류까지 겁박 차단하는 후진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여파로 한국 청년 세대 사이에 혐중 감정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커서 뭐 큰 나라라고는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국가의 공갈과 협박으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 경향이 다분히 있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도 뭐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과는 그 차별화를 두어서 그 사람들하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교류를 할 때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의식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경계할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